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에서 심부전과 판막질환 그리고 심장 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심장 판막 질환을 함께 치료하시는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심장 판막 질환 중에서도 승모판막 질환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각자 소개 말씀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심장내과에서 주로 심장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 영상과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입니다. 심장이라는 장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요즘에 굉장히 새로운 치료 방법들도 많고 이래서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팀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 판막 질환을 치료하는 팀으로서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승모판막 역류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나 심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철현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실은 짜주는 역할이고 심방은 피를 보존하고 있는 역할이고 우측 심장에서 정맥에서 피를 받아서 폐 쪽으로 보내고 나서는 그다음 폐에서 산소화가 돼서 왼쪽 심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펌프와 보존의 역할을 하면서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안에 4개의 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조를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에는 방뿐만이 아니라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판막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열렸을 때는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닫혔을 때는 심실이 수축할 때 뒤로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문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하는 방실 판막인 승모판막과 삼천판막이 있고 그다음 심실과 혈관 사이에 각자 위치하는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심장의 이제 압력과 혈액량에 반응해서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는 것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주인공은 이제 승모판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능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역류가 생겼을 때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모판막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입니다. 이 판막은 이제 폐에서 산소화가 되어서 좌심방으로 전달된 피가 좌심실로 이동할 때 열리게 되고 좌심실이 수축해서 대동맥 쪽으로 혈액을 보내줄 때는 닫혀서 좌심방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막입니다. 이런 판막이 잘 열리지 않거나 이제 새거나 하는 문제가 결국 병인데 초음파를 했는데 승모판막 역류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증의 승모판막 역류증 환자분들 중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증상을 동반을 한다던가 해서 치료에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때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고 모든 승모판막 역류 환자에서 치료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승모판막 역류가 있고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경계를 해야 될지 이철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증까지 되면 저희가 그냥 약물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급성으로 오냐 만성으로 오냐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급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심장이 충분히 보상할 만한 시간 없이 막 밀어닥치는 역류가 되는 상황에서는 폐에 물이 차고 숨이 가득 차게 되고 특히나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잘 때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자면 좀 낫더라, 옆으로 돌려서 자면 좋더라 이런 상황이면은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성일 경우가 조금 어려운데요. 보통 걸어 다닐 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숨찬 게 예전이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혈압이 낮고 어지럽다든지 여러 위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료진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게 증상인 건지 아닌 건지 찾는 게 중요하고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가 겨울이나 코로나 그런 염증 상태가 되면 몸에서 필요한 피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정말 급성 악화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의료진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모판막 역류증이 왜 생기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모판막이라는 구조가 얇은 건삭이라고 불리는 판막을 지탱하는 텐트줄 같은 구조가 있고, 그 텐트줄이 또다시 근육하고 연관이 되는 상태이고, 이 근육이 좌심실과 연관되는 구조입니다. 건삭이나 혹은 건삭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 부위가 손상당하는 경우, 혹은 늘어지게 되는 경우, 틀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판막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1차성 승모판막 역류 혹은 승모판막 탈출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심장 조직 자체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건삭이 많이 약해지게 되면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는 판막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손상을 당해서 판막 자체가 비교적 한쪽이 틀어지면서 덜 다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판막의 양측 옆쪽은 좌심방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다시 건삭과 근육을 통해서 좌심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좌심실이나 좌심방이 커지게 되면서 판막의 구조 자체를 당기게 되는 경우에 중간 부위가 상대적으로 문짝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쳤을 때 구멍이 남게 되면서 이 해당하는 부위에서 역류를 하게 되는 2차성 승모판막 역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험하시는 승모판막 역류증의 원인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는 환자들 중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은 두 가지 원인으로 승모판막 역류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여기 보시는 그 텐트 줄이 묶이는 그 부분에 타격을 주면서 근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썩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혈관에 다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경우는 텐트줄 자체가 끊어지거나 늘어지게 돼서 발생하는 승모판막 탈출증이 가장 좀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감염의 후유증을 앓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겠습니다.